부장일 수도 있고 꼭 필요한 사람만 불러요. 그걸 사무실로. 그럼 저 사무실에는 큰 소파가 있는 게 아닙니다. 이런 회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 이 칠판이 있어요. 칠판. 와이트보드라고 그러죠. 그러면 그 사람들 딱 부르죠. 네? 긴급 소집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나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. 그러면 그 직원들 중에들이 계급장을 띈다고 합니다. 자기가 딴 부처의 부장하고 한 개 직원이라도 거기에 무슨 뭐 쭈삣쭈삣하면 안 되죠. 예, 그걸 잭 웰치는 캔도 디스커시 아주 솔직하게 자기가 아는 바를 진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직원이 딱 일어나서 문제는 여기에서 온 것 같은데 이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. 멋지죠. 네, 그런데 말이죠. 그 직원이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누가 무슨 서기관에서 그 회의 기록을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. 해서 저한테 오늘 이 한 회의의 내용이 이게 맞습니까? 거기 제가 할 일은 이 일이 맞습니까? 제가 지금 그 일 말고도 사실 하고 있는 일이 A, B 두 개가 또 있는데 어느 게 더 우선순위입니까? 이메일을 보내와요. 그러면 얼마나 감탄입니까? 그렇죠. 네. 그렇게 소통을 해주니까 그럼 이걸 해다가 이제 갖다 보내주잖아요. 그리고 이게 일이 한 달 걸리는데 한 달 동안 저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참 궁금합니다. 이게 제대로 되는지. 근데 그걸 갖다가 중요할 때 매주마다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. 이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게 소통이에요. 그런 직원이 있으면 얼마나 이쁩니까? 더 큰 책임을 주고 싶죠. 더 큰 월급을 올려주고 싶죠. 주식을 말해주고 싶죠. 그래서 미국에서는 35세, 40세 되면은 큰 기업의 사장이 됩니다.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잭 웰치라고 경영의 구루라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사람은 45세 G라는 대기업의 회장이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그걸 20년 동안 굉장히 성공을 이끌어서 21세기에 나온 최고의 경영인이다 하는 걸 호칭까지 들게 됐죠. 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, 오픈도어 팔러시라는 것은 아마 한국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. 모든 지시 전달이 있으면은 바로 사장이면은 본부장, 본부장이면 그 다음에 부장, 이런 식으로 상명하달되거든요.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 아까도 불러서 얘기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충성심에서 아니면 자기 고민이 있으면 자기 상사하고 맞부닥쳤는데 거기서 이 상사 때문에 정말 떠나고 싶어요. 떠나야 됩니까? 저는 그럽니다. 아닙니다. 꼭 위로 에스컬레이트 올리세요. 그래서 어떤 직원들이 저를 찾아오죠. 그렇게 찾아오게끔 문턱을 낮추고 문을 열어놓는다. 네,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오픈도어 팔러시라고 합니다. 저는 처음에 사람을 쓸 때 정말 시행착오를 많이 했어요. 그리고 그 사람을 쓰면 무슨 일을 시켜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. 안 해봤으니까. 그러다가 많은 실수를 겪으면서 배웠습니다. 그리고 일을 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 신뢰랄까 그런 책임감이랄까 이런 것이 얼굴에서 묻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사람을 쓸 때는 이제는 첫인상만 딱 봐도 한 5, 60%는 이 사람 내가 쓰고 싶어 말하고 결정이 됩니다. 소통은요,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. 그죠? 몸으로 하는 겁니다. 그죠? 그래서, 이제 인성, 품성이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네. 이제 그러고 나서 또 뭐 하죠? 몇 마디 나누죠, 얘기하다 보면은, 이게 내 이 사람을 진짜 쓰고 싶은 확률이 아까 5, 60%에서 한 7, 80% 올라갑니다. 네.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더 시키는 게 있어요. 뭔지 아세요?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켜요. PT라고 그러죠. 왜냐하면은 앉아서 얘기하는 거고 서서 얘기하는 건 천지차입니다. 서서 얼마나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정리해가지고 말을 하냐. 예, 그게
그게 엄청난 그 능력의 구분이 되거든요. 예. 그래서 저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람을 뽑았다. 얘기입니다. 물론 이외에도 다른 게 많지만은 이 정도로 요약하고요. 99%만 전달되면은 저는 불안해해요. 나머지 1%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100% 돼야 된다. 아까 제가 뭐라 했죠? 적당히 한 80% 결과가 안 나죠. 예.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100% 소통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해왔습니다.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이 고등학생, 대학생들 보면은 야 무슨 얘기를 해주나. 제가 여기 교육 현실을 알고 그래서 그 한국의 교육 현실을 보니까 정말 기적의 경쟁이더라고요. 네? 야 이건 아닌데. 근데 뭐 워낙 인구가 많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가 보다. 그죠?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수능 점수에 의해서 전공이 결정되는 거예요. 아니 수능 점수에서 내가 전자공학을 하기로 했는데 뭐 좀 실력이 모자라고 스카이가 아니라 좀 낮은 학교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수능 점수에 전공이 결정됩니까? 그렇죠? 근데 자기가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일,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만 능률도 나고 창의성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렇죠?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. 그리고 너무 이제 직업이 불안하니까 사회가 급변하고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안정된 직장을 위해 선호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은 저는 카이스트에 민사고 나와가서 카이스트에 하는 학생도 야 자기가 어떤 과학자든지 뭐 삶을 위해서 남이 하는 걸 도전하지 않고 안정된 직장을 선호한다. 야, 이게 교육의 현실이거든요. 그래서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서 아니다 그거는 너네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돼.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다. 네 자신을 발견하고 목표를 세워서 해라. 공부는 뒤늦게 늦지 않다. 대기업 가지 마라. 중소기업 가.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 놀란 게 여기 와서는 인사들을 안 해요.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젊은이들이 그냥 툭 치고 지나가잖아요. 그러면 안 되죠. 미국 사람들 항상 입에다가 감사합니다. Thank you. Excuse me. 실례합니다. 그죠? 미안. I'm sorry. 미안. 아직 입에 달고 다니거든요. 그렇죠. 글로벌리제이션 뭐 합니까? 영어만이 글로벌리제이션 아닙니다.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눈 맞추고 당당하게 소통하는 거. 그렇죠?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. 물론 리더십은 그거 강조하는데 엄청 많습니다. 예를 들면은 금년